네,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사병이 된 검찰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을 벌였고 또 검찰 개혁을 목청 높이고 있고 지난 내란 국면에서 국민 편에 서서 정말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분이 계십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충남과 영남 경선 돌았고요. 이제 호남 남았는데 광주가 지역구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경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 말입니다. 사실은 생각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원 여러분들 중에 약 90%가 화끈하게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개인적 지지도 있겠지만은 예. 민주 진영의 그 대선 승리를 바라는 그 열망하는 마음까지 담긴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은혜에 또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국회의원들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자, 돌아올 대선의 시대 정신은 역시 내란 수습이고요. 동전의 양면으로 검찰 개혁일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검찰 개혁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균택 의원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현재 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놓는 의견들을 보면 거의 방향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는 검찰에게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낸다. 공수처를 더 강화해서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내용, 이 네. 방향을 밝히셨고, 네네. 다른 후보들께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거의 방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의 그 후보가 확정되고 또 후보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관이 있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공수처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게 또 언론들 보도인데 그 내용도 그 보관에 포함된 거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당 내에서는 네. 그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수단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은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 네네네. 공수처는 그러면은 경찰이 있고 예.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고 공수처까지 있으면 세 개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네.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말씀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네. 공수처에 대한 또 애정이 상당히 기대가 많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네. 한번 그 세 기관 간의 그 역학 관계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소권은 그냥 공소청에만 부여되는 방식이 지금 공수처도 기소권이 있긴 하지요만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 공소청과 공수처에 기소권을 두는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예, 만약에 공수처를 유지를 한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네.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예.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함께 갖게 하는 예외적으로 갖게 하는 네.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아마 전제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경찰에게도 기소권이 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헌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 잔당인 현 내각 한덕수 내각의 오만 불선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경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대선 이후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정권의 대행들 그 두 명이 돌아가면서 헌법을 비웃고 예. 또 헌법재판소를 결정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것이 직무유기범죄, 직권남용범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법사위 탄핵 청문회에서 위증과 궤변을 늘어놓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박 의원님 또 세게 혼내셨어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대선 출마에 그 간을 보면서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아마 두 사람 다 6월 3일 이후에는 네. 아마 그 수사기관에 드나들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형사법정에 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그 법무부 장관도 이제 뭐 마지막에
감찰 뭐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 담당관, 알박기 인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제발 그 훗날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그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을 기각시켰고 박성재 기각도 했는데 아직은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났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증거가 일체 제출되지 않고 언론 보도만 있는 상태에서 네. 현재가 증거가 없으니까 예. 또는 부족하니까 그걸 이제 그 탄핵을 기각을 했는데 네네. 아마 특검법이 도입이 되든 아니면 새 정부의 뭐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네. 진상을 더 밝히든 네. 이 모든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네. 그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헌재가 아무런 수사권도 없는 헌재가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네. 자기들은 떳떳하다. 예. 이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 뻔뻔스럽더라고요. 국회 나와가지고 무슨 면죄부를 받은 그렇습니다. 것처럼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법안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지금 멈춰서 있는 특검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 어떻게 됩니까? 전에 그 김용민 의원 이야기로는 이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가장 낮은 수위로 이번에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했는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또 이제 국회에서 제2 때 부결이 됐는데 아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특검법 추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일 겁니다. 네. 만약에 어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그 객관성을 상실하고 양심이 없다고 한다면 특검법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네. 차라리 새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음. 그 민주정부에 또 줄을 서려는 뭐 저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마 예. 이제 그때 가서 제대로 잔인한 수사가 시작될 텐데 네. 저희들은 그런 줄 세우기 그 수사나 이런 뭐 사법 수사기관들의 이런 뭐 굴종적인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객관성을 갖는 어떤 특검 이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네. 지금 다시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국힘이 지혜롭지 못하게 지금 또 거부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거부하다가 네. 만약에 새 정부에서 이 수사가 열심히 또 진행되면 그때 가서는 자기들이 또 특검을 하자고 또 거꾸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발 그 아둔한 네. 이런 생각들 좀 버리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지혜롭게 네.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양보했을 때 그거 받는 게 좋다. 계속 거부했다가 나중에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이 바뀌어야 특검이 도입이 되는 것이지만은 네,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법이라든가 그렇죠. 그 양곡관리법 같은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이 없이도 예, 어떤 정부의 정책 변화, 예산 투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꼭 특검법이 필요한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특검법이 이런 민생 관련 법안이든 이게 통과되게 하든 아니면 통과시킬 필요 없이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6월 3일 날 우리 민주진영이 집권을 해야만 둘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게 가장 뭐 중요한 요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6월 3일 이후에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을 그런 시대가 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이라든지 지난 정부의 이런 과오들 하나하나 이제 짚어나갈 특검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 특검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저희들이 지금 지난 12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을 냈었고 예. 또 지난 1월 달에 내란 특검법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파견 검사가 한 30명 규모고 예. 수사 기간이 약 150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 너무도 많은 이 비리들 네.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거 어떤
정말 그 국가의 그 기강을 흔드는 네. 이런 그 범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야 이런 걸 막론하고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어떤 그 특검법의 통과를 통해서 다시 네. 한번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국힘이 반대를 한다면 네. 그때는 우리 민주 어떤 정부를 반드시 어떤 수립을 해서 네. 민주 정부가 국가의 그 기강 이걸 바로 잡아나갈 수밖에 없고, 민주적인 어떤 그 질서들이 다시 서게끔 이걸 추진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같이 협동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려면은 그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할 텐데 지금 건너질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아니라 수구 정당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네네. 항상 과거에 묻혀 살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뭐 후보들도 얘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국가를 어떻게 잘 살게 한다, 네. 국민의 어떤 행복을 어떻게 보장하겠다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예. 내가 나와야 이재명을 꺾습니다. 뭐 예. 이재명을 막으려면 내가 필요합니다 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를 누르는 것이 예. 어떤 그 대선의 목적인 것처럼 예.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예. 어떤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검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 정권을 윤석열에게 넘겨준 면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처럼 이 결국 검찰의 위력, 기득권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에 실패를 했던 것은 네. 검찰을 믿고 기대하는 분들이 일부가 좀 있었고, 아, 문재인 정부 안에. 그리고 또 윤석열이라는 검사에게 국민도 속고 또 정치권도 현혹이 되고 이런 그 어떤 기망당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검찰의 그 직접 수사권 박탈에 네.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분을 검찰 출신을 비롯해서 아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박균택 또 의원님도 고검장 출신이시지만 그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것에 계시고.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이번에 기존에 그 재선 의원 이상 그 3명,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진입한 5명이 검사 출신 총 네. 8명이 있는데 네네. 그 검찰의 그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 그다음에 또 그 윤석열 검사처럼 네. 뭐 국민의 눈을 뭐 속이거나 예. 현혹시킬 만한 재주를 가진 검사들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예. 자, 의원님, 그 지금 윤석열 내란 형사 재판도 관심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처벌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참 그 의문이 설마 그러겠느냐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의문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 중대한 사안을 맡기기에는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수계를 구속 취소해주는 결정만으로도 실망스러웠는데 여전히 그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시킨다든가, 또 그 김용현, 뭐 노상원 이런 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데 왜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그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벌써부터 그 내란 수계 재판에 대한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직위원 부장의 그 재판부가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나 국가의 앞날을 생각할 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 기자회견을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하셨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해서 개선을 하든지 뭐 재판부가 바뀌든지 뭐 이런 뭔가 좀 적극적인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진짜 무죄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직위원 판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그런 결과를 내놓지는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래도 뭐 그 진행 과정에서 뭐 특혜가 계속되거나 또 예.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어떤 미치지 못할 때에는 네. 어떤 그동안의 그런 그 의심스러웠던 예. 그런 그 처사들이 그것과 연결이 돼서 뭐 큰 불신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예. 본인이 정말 각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각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재판부 변경을 한번 법원 측에 예. 행정 담당자들에게 좀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형량이라 하더라도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닙니까? 사형하고 무기인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감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형을 하면은 아마 그게 감형된 형량이 징역 10년 내지 30년. 아 그렇게도 나올 수 이렇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도 있고. 예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면됐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고. 아이고 조금 그러네요. 부릅뜬 눈으로 좀 그 법원의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저 당선되시고 1년 됐습니다. 1년이 한 10년 같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예. 1년이 참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1년, 네. 선거 그 과정에서 1년, 그리고 예.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1년, 이 세 개처럼 긴 1년을 제가 경험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선거에 당선된 직후에 예. 우리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도록 놔두거나 예. 민주진영의 집권에 기여하지 못하면 예. 재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이고야. 여러 번 공언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제는 이제 윤석열의 임기는 끝났지만 아직 네. 6월 3일 그 민주진영의 대선 승리가 예.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 예, 저 예. 내란 세력들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의 그 승리를 위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지금처럼 그 중요한 일을 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예.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기대했던 보답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각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그 송정역과 예. 그리고 저 공항이 있는 네. 광산갑, 예. 광주의 관문 광산갑 네. 지역구입니다. 광주 광산갑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박균택 의원님 정말 1년 동안에 4년치 그 공약을 다 이행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대선 승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